자, 오늘 중요한 내용 이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내용이 오늘 영상의 최고 또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것만 오늘 듣고 가셔도 진짜 다 그냥 일당백 하신 거야, 딱 진짜로. 자, 갑니다. 봉쇄 더는 못 참아. 중국 때문에 매출 10조 원 날린 애플. 애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상하이 코로나19의 봉쇄로 인해서 제때 완제품을 조달받지 못하고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조립 포장된다. 상당수. 이러고 있죠. 테슬라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니 뭐하니 좀 줄이니 생산시설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세계 기업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네 국가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로 이전을 하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중국 움직임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애플이 이렇게 지금 탈중국을 하는 이유, 중국이 싫어서? 자, 독일 다보스 포럼에서 석유 가격 상한제 권유, 석유 소비국을 단결시켜야 된다. 지금 독일이 세계경제 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대 석유 소비국들이 공동으로 가격 상한을 정해야 된다. 야, 너네 석유 파는 국가들 돈을 좀 해가지고 그 석유 가격이 일정량 이상 가면은 못 팔게 법으로 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석유 파는 애들에게 휩쓸리고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될 거냐. 휘둘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G7 해가지고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와 관세를 매기는 것에 논의할 예정이다. 요거 기사 딱 터지자마자 국제유가 미친듯이 올라가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해지 한번 해야지, 또 이렇게 자랑을 또. 코인 이슈가 국제유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왜? 인플레이션율 뭐 잡으면서 물가 안정화가 되면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아니면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가격이 유지가 될 거다. 일정량 이상 위로 갈 거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원유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 1번.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량 유지가 될 거다. 2번. 자, 코인마고님 가격 유지 말씀하시죠. 원유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그대로 가냐면, 이제 우리가 뭐 경제 공부라던가 주식 투자라던가 비트코인 시장 투자를 하려면 정치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치는 필요 없어. 코인 이슈는 한국 정치 몰라요. 무슨 당이 어떻고 누가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진짜 일반 그 초등학생보다 몰라. 굳이 관심 없어. 필요 없고. 어차피 그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그분이 그분이고 편가르기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뭐 국내 정치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는 알고 있어야 돼.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기울여야 돼. 이제는 정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경제라던가 정치라던가 어느 정도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고, 경제라든가 경기가 정치를 이제 덮는 수준이 됐으면,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덮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이 어떻고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공화가 어떻고, 이게 막 공화당 막 공산당 헷갈려. 정치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헷갈리면 안 되겠지만, 트럼프 내가 어떻고 바이든 애가 어떻고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했는데, 이것까지 알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번 달부터는 최소 몰라도. 그래서 공화당 애들이 어떤 지역을 잡고 있고 민주당 애들이 어떤 지역을 잡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기업을 또 유치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평소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코인 이슈가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 한 60달러, 70달러 안쪽까지는 무조건 위로 상향을 하겠다.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
알 수 있었던 거.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러스벨트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 기업들 장기간 계약 체결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코인 이슈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율 안 잡으려고 한다. 잡을 의지 없어 보인다. 왜 그럴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지금 미국에서 잡는다? 이란 핵 협상 빠르게 됐겠죠. 베네수엘라 증산 뒤집어지게 더 빠르게 가속화해서 됐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못 잡고 일부러 냅두고 있는 이유는 중간선거 있습니다. 중간선거 때문에. 정치를 모르면 안 돼요, 이제. 자, 경제 블록화와 에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블록 경제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비타민님이 그 저금리 해가지고 뭐 이제 유동성을 푸는 그런 경제 정책은 안 할까요? 왜? 작년에 너무 그 재미를 보신 분들은 재미를 많이 보셨어. 유동성을 미친듯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비트코인 수익을 미친듯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 유동성 푸는 정책이 언제 나올까요? 이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블록 경제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건데, 자, 미국, 유럽 대 중국, 러시아 큰 축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 현상이다. 경제 블록화가 뭐냐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 애플이 얼마 전에 아람코한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줬죠. 자,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 회장님을 만났죠. 자, 러시아 스타벅스랑 맥도날드 철수를 했어요. 자, 아까 보신 애플 중국 시장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탈중국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시장을 개척한다? 베트남이나 인도 요런 데로 시장을 개척한다고 합니다. 요거 공통점 뭘까? 첫째, 내수시장 활성화.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블록 경제 시대 진입. 신흥시장. 신흥시장은 일부분 맞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코인 이슈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 만나고 삼성전자 이제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왜 한국에 와서 2박 3일 일정, 그 짧은 일정에 굳이 삼성 반도체 갔다가 바이든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님을 만났을까? 왜 자꾸 회장님을 만났을까? 일단은 중국 시장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랑 삼성 반도체를. 그러면 중국 시장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는 뭐예요? 미국에 유치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장으로 유치시키겠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나 요런 시장들을 중국한테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블록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2002년도로 올라가야겠다. 자, 바야흐로 2002년도 중국이 WTO 가입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합류를 했어요. 자, 그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 합류를 해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인구수가 뒤집어져. 그리고 세계의 공장. 이때부터 이제 말이 생긴 겁니다. 인프라가 계속해서 깔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값싼 제품들을 시장에 마구마구 뿌려.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 저금리 정책을 펼쳤죠. 저물가 저금리 정책. 요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왜? 중국이 다 받아 먹어줘. 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2002년도 WTO 들어오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국가별로.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는 유럽이 굉장히 잘 살았죠. 근데 지금 유럽, 한국, 대만보다 못 삽니다.
지금 막 그 예전 분들이 유럽이 뭐 잘 산다 뭐 하신다 하시는데 지금 유럽 가보세요. 핀테크 기업, 카카오뱅크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유럽. 예전에 그 실시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 유럽 지금 어떤 수준인지 그거 한번 꼭 챙겨보시고. 자, 그러면 그때 2002년도로 돌아가서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이야. 그때 당시. 그럼 걔네들은 뭐를 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고부가 가치 사업, 뭐 테크라던가 아니면 3차 서비스 산업 요런 것들 담당해. 잘하는 거 해. 각자 국가마다. 미국이랑 유럽은 얘는 이런 것들, 고부가 가치 산업들, 서비스 산업 이런 거, 테크. 그리고 중국은 뭐 잘해요? 값싼 노동력, 사람 수, 인구 수 뒤집어져. 값싼 제품들 찍어내면서 생산하고 2차 제조업에 집중을 해.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2차 제조업에 집중을 해. 그러면 선진국은 3차 산업에 집중을 하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그 기업들은, 국가들은 반도체 생산하고 고부가 가치 2차 산업에 집중하고, 그리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야.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들을 계속해서 찍어내. 그때 러시아 어떤 산업 해요? 농업과 에너지에 집중을 해. 각자 맡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각자 맡은 바, 각자 잘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값싼 제품, 생필품, 자파점 이런 것들 들어가는 제품들 필요하면 중국한테 수입해. 굳이 미국이 생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 중국이 값싼 그 노동력으로 생산을 해서 받아서 쓰는 게 더 저렴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안 올라가는 방법이야. 서로 잘하는 거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잘하는 것들, 그 맡은 바 임무들 하면서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요게 뭐예요? 자유무역 질서. 그냥 각자 역할을 통해서 다 잘 살자, 성장하자, 도모하는 겁니다. 요게 자유무역 질서다. 그러면 요거 생산성 증대되겠죠. 생산할 사람 생산하고, 또 3차 부가가치 산업 잘하는 애들은 부가가치 산업하고, 그리고 분업화 통해서 경제적으로 따라오는 또 상대적 우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율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러한 구조들 때문에 우리가 막 저금리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기준금리가 20% 이상일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기준금리가 뒤집어졌어. 20%. 그냥 은행에 1억만 맡겨도 1억, 25%였나? 20% 잡으면 1억만 맡겨도 1억 2천이야. 이자까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어떻게 됐어요? 분업화 시작했고, 그리고 생산성 증대하는 자유무역 질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1970년대, 80년대 기준금리 뭐 20%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언제예요? 고물가 시대. 어떻게 보면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될 수 있겠죠.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생산성 증대되고 분업화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각자 잘하는 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례없는 또 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기축이 안 됐으면 양적 완화 못했지. 진짜 바로바로 무너졌지. 근데 이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뭐라 그런다? 블록경제. 블록경제. 요게.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 뭐 블록경제를 이제 올라가려면 냉전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소련 그리고 미국 이렇게 두 패로 갈렸죠. 냉전 시대 때 이제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필두로 이렇게 한 블록이 형성이 됐고, 또 소련을 필두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 블록을 또 형성이 됐죠. 지금도 냉전 시대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랑 유럽이 한 팀, 그리고 인도는 또 러시아도 친한데 뭐 중간에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러시아와 중국이 한 팀, 여기 두 팀이 지금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때 우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 펼쳤죠. 그래서 그때 막 뭐 트럼프가 또 그 중국한테 또 환율 조각국 또 이렇게 닉네임을 또 매겼고 또 관세를 매겼고 지금 그 관세 매긴 것들을 뭐 바이든이 뭐 푼다 뭐 한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율이 뭐 사그라드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냉전 시대 때 블록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 간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를 하고 있죠. 코인 이슈가 뭐 아무리 금리 인상 0.5% 0.75% 그리고 뭐 국제유가 맞춰주고 이렇게 한다 한들 인플레이션율 1% 2%대까지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당분간 우리는 인플레이션율 최소 많이 빠져도 2% 후반 3%대부터 5%대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왜? 자,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에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오를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겁니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을까? 인플레이션율이 빠질까?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해지 때문에. 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없다, 0%다, 1%다. 그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고 뭐 양적 완화를 작년처럼 미친 듯이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 건데, 자, 지금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가 됐고 러시아, 유럽 지금 원유 수출 금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G7에서. 요런 것들이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가 된 겁니다. 자, 유럽은 에너지를 생산을 못해. 독일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기존에는 우리 러시아는 농업이랑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우리가 생산하니까 너네한테 싸게 팔게. 그러면 유럽이 또 잘하는 거 러시아가 또 반대로 수입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를 무기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식량 무기화. 뭐 빌 게이츠가 뭐 토지를 미친 듯이 샀고 뭐 이걸 또 세력이랑 막 연관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것들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블록 경제화입니다.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를 약점 삼아서 다른 국가들한테 유리하게 정치로 이끌어가는 게 블록 경제화다. 이번에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갔던 게 이러한 다 맥락입니다. 중국한테 뺏기지 않게끔 미국 내에서 생산 라인을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 라인을 중국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다. 요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또 뭐예요? 예전처럼 중동에 의존할 필요 없어. 왜? 예전엔 중동 뭐 오펙이나 이런 애들한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제 석유를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사서 썼는데 우리 어차피 셰일가스 이용해서 원유 생산할 수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 의존하지 않고. 중동한테 이렇게 중동이랑 지금 사이가 미국이랑 깨진 게 어떻게 보면 또 블록 경제 시대에 들어섰다 보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중국이랑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 중국이랑 러시아도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죠. 그리고 또 스위프트망 빠지면서 지네끼리 화폐를 만들고 지네끼리 또 금융결제망을 만든대. 또 비트코인 원유 결제 할 수 있게끔 얘기한대. 이런 것들이 중국이랑 러시아끼리 서로 블록을 형성해서 서로 좋게끔 무역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패로 이렇게 나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아까 우리 비타민님이 말씀하셨던 유동성 완화, 유동성을 찍어내는 거 힘들겠죠. 금리를 인하시킨다? 힘들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떨어지고 뭐 중국 관세 철폐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뭐 경제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아예 모르는 거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안 해? 지금 시대에 금리 인상을 해야지. 이제는 저물가 시대가 종말을 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 내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9,160원인가 그러죠. 뭐 11,000원까지 내년에 뭐 올라간다, 뭐 한다, 회의한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저물가 시대는 이제 종말했다. 고물가 시대가 도래한다. 근데 고물가여도 성장이 받쳐주면 괜찮은데 지금 성장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시장, 자산 시장 투자가 힘든 겁니다. 자, 아까 코인 이슈가 이제 정치를 아셔야 됩니다. 국제유가 크게 안 떨어질 겁니다.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겁니다. 이런 이유들. 왜 그런다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는 정치를 모르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없어요. 물론 한국 정치 말고 미국 정치.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어떤 게 좋고 서로 어떤 사이고 어떤 거를 그 이득과 단점 뭐 이런 것들 손실을 따지고 이런 이해관계들 국가끼리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논리가 여기 있었다면 이젠 정치 논리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면 자산시장 투자를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분업이 줄어. 예전에는 중국이 잘하던 거, 미국이 잘하던 거 서로 따로따로 해서 분업화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면서 관세 매기고 미국이랑 중국 싸워. 무역이 상대적으로 줄겠죠. 자기네 나라에서 내수시장 활성화 시킨대. 자기네 나라 생산한대.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격이랑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격 한계가 있겠죠. 생산성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물가 상승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장도 둔화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전까지는 우리 장기적인 뭐 저금리, 양적 완화 이런 것들 유동성이 넘쳤죠. 근데 그럼에 따라서 우리 VC 기업들, 벤처 기업들 조달 비용이 너무나도 쉬웠어. 한국 그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가치가 좀 부풀려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나 어떤 벤처 기업이야, 어떤 사업해, 어떤 블록체인에 투자를 잘 받았어. 근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 벤처 기업들 투자 받을 수 있을까? 유동성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자금 조달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유동성이 줄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후속 투자 받기 어렵겠죠. 그럼 뭐 우리 미국 실리콘밸리라던가 이런 그 벤처 기업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막 잘 나가가지고 자본 그 뒤집어지게 받은 기업들 다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IT 버블 말씀드렸죠. IT 버블 때랑 똑같은 거예요. 벤처 기업들 미친듯이 없어질 겁니다. 보세요. 이번 연도부터 내년까지 벤처 기업들 없어지는 거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그거 딱 기사 보시면 아, 코인 이슈가 말을 했던 거구나. 미리 1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망하는 벤처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될 건데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 시장은. 자, 비트코인을 잘 하려면 뭐 차트를 보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해. 뭐 세력 얘기하고 누가 매집을 했고 그래 다 중요해. 근데 우리가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지 못하면 비트코인 시장을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벤처 기업들이 이제 그 무너지는 벤처 기업들이 넘쳐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코인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알트코인들, 담으려고 생각했던 알트코인들, 아 저거 좋은 코인이네, 내 눈에도 좋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여,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 진짜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벤처 기업들도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냥 이름만 화려하고 막 어드바이저 막 뒤집어진 애들 앉혀놓고 누구 투자 받을 거고 이런 행동을 할 거래, 이런 블록체인 그런 걸 할 거래. 실체도 없어. 뭔가 뭔지도 몰라. 그런 알트코인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실체 없는 코인들, 수많은 코인들 없어질 거예요. 벤처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유동성이 없으면 똑같아. 코인이나 주식이나. 우리가 블록 경제에 들어섰다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저물가 시대 지나갔고 고물가 시대에 사는 거다. 고물가 시대에는 어떤 관련된 주식이 힘들어요? 꿈을 먹고 미래 가치 희망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가치주 성격의 시장 투자는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자, 미래 가치주 성격 누구 있어요 또? 우리 시장,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은 유동성 없으면 오르기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초기 시장 앞으로 꿈을 먹고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SK가 뭐 비트코인을 빌려서 석유 기업을 해가지고 원유를 살 때 비트코인을 결제를 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뭐 디지털 금의 자리를 하게 될 거고 앞으로 미래 얘기잖아. 힘들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벤처 기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 불분명한 알트코인들도 없어진다는 건데, 이래서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곽강을 받게 된다? 확실한 제품을 생산하고 내가 만약에 생산 라인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독점이야. 이런 기업들. 제조를 하는데 우리밖에 제조를 할 수밖에 없어.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막 미래 이런 것들을 산다? 투자를 한다? 안타까워요. 자, 확실한 제품 생산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 살아남는다.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우리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 없는 알트코인들,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저거 할 겁니다, 요런 것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들을 다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비즈니스가 있는 코인들,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가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서 빠진 이유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가 없어. 실제로 비즈니스가 없고 작업장 코인이기 때문에 작업장 애들이 가격을 올리고 펌핑시키는 2018년도 500만원까지 갔던 비트코인 캐시 빠진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비즈니스 진짜 있는 코인들, 그리고 또 대기업 관련 코인들, 대기업이 발행을 하고 대기업이 관련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 코인 이슈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었죠. MNR 등급 분들 방송에 또 나옵니다. 제가 따로 다뤄드렸어요. 요런 코인들. 이제는 이 코인이 좋아, 저 코인이 좋아, 이 코인이 좋을 거야, 좋을 것 같아, 성장할 것 같아, 폭등할 것 같아. 그게 아닌 이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그런 코인들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 가지 더, 반대로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코인, 이런 코인들 위주로 담아야 된다. 이 기업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해. 제가 지금 이렇게 파이넥스 거래소랑 뭐 페맥스 이렇게 거래소 위주로 이렇게 협업을 맺고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고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거래소는 매출이 발생을 해.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있어요.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래 수수료를 받아,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거래소가 받아 먹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것들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파이넥스라던가 이런 뭐 페맥스나 해외 거래소 MEXC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이런 맥락들이에요. 매출이 발생하는 코인 위주로 담아야 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ENS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서비스들도 매출이 발생을 해. NFT를 팔면 팔수록 매출이 발생해. 그런 코인들 위주로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인을 보고 더군다나 알트코인을 담을 때에는 좀 더 색안경을 끼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뭐 메이저 코인이니까 메이저 알트니까 이거 사야지, 내일 당장 없어질 수도 있어요. 루나가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코인이 한순간에 종이가 됐죠. 그냥 뭐 휴지가 됐습니다. 솔직히 화장실 가서 쓸 수도 없어.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코인이 좋고 뭐가 좋고 무분별하게 알트코인 사고 있어. 그냥 그거 딱 보고 나서 그거를 딱 뉘우치고 깨닫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는 루나 안 담았대, 루나 안 담았으니까 난 피해 없대, 피해자들 막 놀리고 뭐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자산시장 투자 앞으로 못합니다. 수익 못 볼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 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